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늘 귀국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조계종의 최종 입장이 다시 한번 정리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고영진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우리 정치 현안 분석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또 분노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이 테러에 대해서 프랑스의 자작극으로 본다. 이런 글이 지금 종북 매체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 종북, 정말 종북 치고도 좀 특이하죠. 그런데 네. 왜냐하면, 그럼 이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북한 체제를 자기들이 지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북한 체제가 테러를 지지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 테러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세상에 우리 말고 누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노길라 무리하고 이제 네. 우리 시의 이름을 쓴다 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또 워낙 우리 말하자면 반정부 투쟁하면서 친북 투쟁하고 하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또 저런 이러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했네 뭐 이 정도 하지 이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들 우리 국민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점점 이렇게 나가다 이제 아마 확실하게 이제 코미디계 아마 데뷔하려고 이런가 보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겠네요. 네. 이 노길남 대표가 실제로 올린 글, 그 테러범을 욕하기 싫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내용을 봐도 좀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뭐 그 반감만 살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은 네.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글을 올려서 거기에 공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늘 뭐 막말하고 뭐 해갖고 뜨는 것처럼 네. 이 사람도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면은 그냥 평범한 소리, 논리적인 얘기를 해갖고는 안 되니까 네. 뜬금없는 소리, 어이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다뤄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북한을 상대로 한다든가 또 자기 추종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만 들으라고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통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 동포 사회에서 거기서 저절로 걸러질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까지 이 사람을 말이죠 자꾸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척하면 네. 흔한 말로 짓을 낸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짓을 내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뭐 그러려니 해서 모른 척 하는 게 쌍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 뭐 폭침 문제에 대해서 뭐 자작극이냐 어쩌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남측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불신을 초래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 테러야말로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군요. 자, 정치 현안을 사회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자승 스님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조계종에서 그간에 이 노동운동에서 거기 피해간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아마 이 자승 총무원장이 온다 해서 뭐 이 사람 한상균 씨 내보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고 또 역시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끌어안는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우선 한상균 씨 측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적인 보호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 법을 자신이 어겼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까지 지금 구속영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당당하고 옳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가야죠. 그 법을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만약에 자신이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믿고 거기서 특권을 누리겠다 이러면 이건 자기들은 운동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못 받는단 말이죠. 설득력도 없고 더더구나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폭력 이 행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큰 무리를 빚어졌는데 그 폭력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한상균 씨가 그날
경찰 피해 다니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네. 청와대로 진격하자.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했거든. 그럼 책임져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저건 문제고, 그다음 불교에서 모든 중생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사회적 이 갈등 요인에 있어서 특히 국법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이 나라의 종교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불교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국의 안전, 우리 사회의 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 이걸 우선시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네. 큰 스님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다독거리고 네. 해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설득을 해야지. 네. 안 그러면 꼭 무슨 부추기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죠. 네, 오늘 이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 사실 이런 경찰의 압박보다는 신도들 사이에서도 이제 찬반 의견이 나뉜다고 그러게요. 하거든요. 이런 여론이 좀 민주노총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상충되는 여론을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수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폭력 시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한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법에 어쨌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또 예.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네.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조사 결과도 보면은 과격했다는 뭐 평가들도 높기는 한데요. 네. 또 한편으로 어쨌든 종교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쨌든 뭐 부처님의 자비로 품어야 한다는 또 시각도 예. 상당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신도들 간에 이제 의견 충돌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부가 아마 공권력을 동원해서 종교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랬을 경우에는 또 오히려 또 다른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 상당히 이제 공경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와 또는 이제 이 불교계와 또 민주노총 또는 한상균 위원장 3명이 사실은 각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몫을 내려놓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 텐데 네.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교계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예. 어쨌든 불교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를 그렇겠죠. 방문하는 신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스스로 어쨌든 좀 막아줄 뭐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 또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설득을 하고 예. 정부에서도 나서서 예. 또 이것을 뭐 피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불교계가 나서서 리더십을 사실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좀 스스로 나가서 네.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리더십을 만약에 불교계에서 발휘해 준다면 네. 정부도 그런 부담을 덜고 예. 또 민주노총도 일정 부분 한상균 위원장도 어떤 명분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어떤 사회 갈등을 좀 그나마 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논란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요. 네.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라고 했는데 예. 과연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 민노총은 대기업들 그 노조입니다. 네. 오히려 그 근로자들 중에서 정말 뭐 소기업들, 중소기업은 노조 자체도 없어서 네. 자기들의 주장을 펼 데도 없어요. 예. 지금 명동성당 같은데 과거의 정치적 약자,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명동성당이 네. 지금은 왜 안 옵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없죠. 시위자들이 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공권력한테 그걸 막아주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왜? 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사회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네. 그런 불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위로 할 네.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명동성당이 지금 그런 정치적 약자들을 예. 보호하는 네. 그런 예. 울타리를 헐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다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예. 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예. 또 네.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을 지금 어디 가서 펴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 예. 상황 속에서 네. 그런 분들을 과연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네. 과연 그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꼭 네. 마음으로만 그것을 감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달리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와 달리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내보내야 한다, 또 품어야 된다, 이런 신도들 간의 갈등도 지금 심한 상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도들로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 그 전당, 그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자신이 난처해지는 건 바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 교수님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뭐냐면 사실 옛날 뭐 고대 사회, 우리 사회에도 소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범죄, 중범죄자라도 들어가면 보호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 있는 데서는 이 범죄자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쫓기는 사람이 어디가 피신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종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 점에서 맞는데 지금 고 교수님 적절히 지적해 주시죠. 그럼 지금은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행위의 준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은 한상균 위원장만은 빼고 다른 사람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한상균 대표를 포함한 온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나는 못 지키겠다. 나는 피해자다. 그 요즘 흔한 말로 약자 코스프레 있는데 아니 그 수십만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그 약자인데 그러면 거기에 자신이 모이라 해서 자기들 주장대로 12만 명, 13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다음에 징격하라 청와대로 정권의 핵심 부인 정권의 심장 부인 청와대로 징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 가서 적군을 괴멸시키라 이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라 이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적인 그 전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진다. 뭘 책임집니까? 그럼 저렇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윤희원 센터장 말씀하셨지만은요. 이때는 그야말로 이 스님들은 사회의 스승으로서 그다음 우리 중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병든 아픈 사람들, 뭐 고통을 받는 사람들 끌어안아 주지만은 온 국민이 지금 이런 그런 폭력적 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 되겠습니까? 그 국민도 보듬어 주셔야죠.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도 뭐 불법 폭력 시위다, 또 과잉 진압이다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율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여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은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40% 내외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어쨌든 야당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좀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지층과 어떤 정당 일체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어서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유권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서 야당은 야권 성향층과 그러한 이제 유대관계, 정당 일체감을 형성을 그동안 잘 못 시켜온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당에 문제가 있을 때 야권 성향층들이 야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권 성향층들이 어떤 진보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층들이 있고요. 또 중도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층들도 있고 또 호남 거주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세 개의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권 내부에서 보면 당내에서도 이 세 개의 그룹들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호남 신당론이라든가 또 비주류에서 또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 성향층들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있는 야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어떤 정치적으로 야권의 호재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우호적 기류가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는 신뢰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열적인 요인들을 통합의 기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적 호재가 있더라도 지지율 상승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고 교수님 지금 뭐 통합의 문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문, 안, 박 이 안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통합이 안 되는 이유. 호남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 조선대에 가서 특강을 하셨죠. 문재인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호남과의 절연을 선언한 겁니다.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호남에서 지난해 뭐 재보선은 물론이고 올해 있었던 여러 재보선들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제가 백이 종군하면서 다 통합하고 할 테니까 호남도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공천권 달라는 얘기다.
기득권 지키기다. 네. 그랬을 때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호남을 모욕하고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고 네. 더군다나 문안파 연대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팎에서 나를 도와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안팎에서. 그러는데 이 문안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세 분 다 PK입니다. 부산 경남 네.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이제 호남과는 5% 분이 나를 지지를 않으니까 절연을 하고 예. 나는 네. 나대로 가겠다. 예. 말하자면 수도권이라든가 네. 또 영남이라든가 다른 호남 외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나는 내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뭐 그렇지 않아도 문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예.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네. 지금 늘 2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예. 네. 적어도 대개 야당 지지표라는 게 3, 40%가 되거든요. 예. 그 네. 20% 안팎이 호남 지지세인데 그게 예. 다 빠진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 호남을 제외한 그 지지세만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19%에서 뭐 20%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고 교수님 지적대로라면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빼고서 정치에서 대선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 이거 뭐 수권 정당으로서 이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 대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번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문안박 무슨 뭐 이렇게 위원회 만들자고 이렇게 나서는 거는 뭐냐면 당은 당규 상관없다. 아하. 그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기구를 만들더라도 당론을 또 이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 거기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고 또 뭐냐면 당의 공식 기구의 어떤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 지금 문 대표 체제는 어떠냐 뭐든지 보고 이게 아이디어다 하면 그걸로 그냥 밀어붙여요. 그럼 지금도 최고위원들 많이 있잖아요. 최고위원회도 있고. 근데 네.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문안박 해버리거든요. 그럼 최고위원들 어디 갑니까? 그런 이런 식이 되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은 그동안에 뭐 역대 정부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주장해왔냐면 호남에 대한 인사 차별. 그다음에 인사 뭐 영남에 대한 편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 호남에 계시는 유권자들이 어디서 더 절망하냐면 아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이 호남을 이렇게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문안박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네. 부산 경남 사람은 PK 아니냐? 네. 그러면 호남 사람 말하자면 최고 지도부의 2인자인 주승용 그 호남분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아예 도외시해버리고 네.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자기 주자들도 당에서 만들어줘야 자기 주자가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주자가 돼가지고 예. 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바로 패권주의다. 근데 문 대표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아마 그게 지식도 있고 생각도 많고 사례도 깊은 분이 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꼭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네. 이런 게 과연 민주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점도 회의스럽네요. 예. 네, 센터장님, 호남 민심이 문재인만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문재인 외에 대안도 없다 이런 여론이 나오잖아요. 조사 결과에서. 그렇다면은 호남에서 단순히 이제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반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역 호남 의원들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두 번째 그런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에 대한 호남 민심이 네.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호남 기류가 이제 호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 지도부가 호남을 중시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굉장히 어쨌든 이 기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예. 근데 문안박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이 문안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안철수 전 의원이 그나마 지금 비주류를 대표하는 모양새가 돼 있는데 또는 호남의 민심을 일정 부분 대변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안박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여부 이것이 그렇죠. 이제 아마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로서도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제 의회 내에서
본인의 결사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 예. 그런데 당내에 또는 이제 의회 내에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두 명밖에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한방 연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전략공천이든 경선 과정에서든 일정 정도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부도 못하고 지금 섣불리 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비주류 의원들의 설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설득에 넘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명분을 통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갈지 그건 이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네. 대목이네요. 네. 지금까지 고용신 한양대학교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언론 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